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얼굴을 보는 그 사람. 밥상을 마주하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크게 다퉜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그날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런 말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당신 어머니가 문제야. 그 말을 뱉고 나서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그 말들에 대해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김봉남 씨와 이순자 씨 부부가 살았습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꼭 42년째. 김봉남 씨는 평생 농사를 지었고 이순자 씨는 그 옆에서 밥을 짓고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잘 사는 노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 담장 너머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별을 다 거두고 나서 지친 몸으로 돌아온 봉남 씨, 순자 씨는 그날따라 저녁상을 늦게 차렸습니다. 밥이 왜 이제야 나와? 봉남 씨의 한마디에 순자 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뭐 손이 10개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당신은 맨날 변명이야. 40년을 살아도 달라진 게 없어. 그 순간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봉남 씨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봉남 씨는 그날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프면 말이 거칠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순자 씨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은 그 말이 그렇게 깊이 박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번 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봉남 씨가 뱉은 달라진 게 없어라는 말. 그 말은 4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지워버린 화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싸울 때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는 말을 골라서 할까요? 이건 나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디를 찌르면 가장 아픈지를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그 알미, 싸움의 순간에는 무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슬픔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화살을 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부부싸움에는 반드시 씨앗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 참고 참았던 것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봉남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는 사실 순자 씨가 밉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왜 고맙다는 말 대신 달라진 게 없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상황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쏘는 것이다. 봉남 씨의 허리 통증은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상황이 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순자 씨에게 분노로 표현한 것,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도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두 번째 화살을 배우자에게 쏘지는 않으셨습니까? 전라남도 순천에 박정호 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정년 퇴직한 지 3년째, 아내 윤미 씨는 여전히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로 바쁘니까 부딪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호 씨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아침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윤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가 윤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윤미 씨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맨날 밥 타령이야. 내가 식모야? 정호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밥 뭐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하지만 그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달 동안 쌓이고 쌓인 말하지 못한 것들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다가 가장 엉뚱한 순간에 터져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어른들은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참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폭발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참는 것과 쌓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평화를 위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쌓는 것은 마음속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돌이 무너질 때 상대방이 깔립니다. 정호 씨와 윤미 씨의 싸움은 그날 밤 더 커졌습니다. 정호 씨가 한마디를 덧붙였거든요. 나는 그냥 밥 뭐냐고 물어봤을 뿐이야. 왜 당신은 항상 이렇게 예민해? 항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언제 달라진 적 있어? 이 말들이 왜 그렇게 상처가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단정 짓는 말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 빼앗는다. 항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지워버립니다. 어제 잘한 것도, 그제 노력한 것도, 지난달에 변하려 했던 것도 전부 없애버리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윤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 옆에서 정호 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밥 뭐냐고 물어본 게 잘못이야? 두 사람 다 잠을 못 잤습니다. 두 사람 다 상처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부싸움의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들 얘기가 꼭 우리 얘기 같네. 네, 맞습니다. 부부싸움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쌓인다. 엉뚱한 순간에 터진다. 항상과 맨날이 등장한다. 서로 억울하다. 둘 다 잠을 못 잔다. 이 공식은 안동이든 순천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어떻게 깨야 할까요? 그 답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하나씩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 어머니가 문제야. 충청남도 공주에 최영수 씨와 강미경 씨 부부가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두 사람은 대체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명절이면 어김없이 싸웠습니다.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 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국을 짜게 끓인다고. 영수 씨는 운전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짜게 드셔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 미경 씨는 조용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말했습니다. 영수 씨, 나 이제 명절에 못 가겠어요. 영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25년 동안 저한테 한 말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나는 그 집에 가면 사람이 작아진다고. 영수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뭘 어쨌다고. 그냥 국 얘기하신 거잖아. 그러자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문제예요. 그분이 변하지 않으면 이 결혼 못 하겠어요. 그 말은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신 어머니가 문제야라는 말. 이 말이 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욕하는 말을 들으면 이성을 잃는다.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 말의 문제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수 씨에게 너의 근본이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싸움은 국을 짜게 끓이는 문제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미경 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서러움,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시간들,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마음으로도 틀린 말을 할 수 있다. 마음이 옳다고 해서 말도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미경 씨는 어떻게 말했어야 할까요? 영수 씨, 나는 당신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나도 이 집안에서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어요. 어머니 앞에서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해요. 이 두 말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말은 적을 만듭니다. 두 번째 말은 동료를 만듭니다. 결국 영수 씨와 미경 씨는 그날 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그동안 당신 힘들었던 거 몰랐네. 미안해. 그 한마디에 미경 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하자. 부산에 사는 한동석 씨와 김은혜 씨, 결혼 3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특이하게도 싸울 때마다 꼭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혼해. 그래, 이혼하자.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또 싸웠습니다. 원인은 사소했습니다. 동석 씨가 외출하면서 현관불을 끄지 않은 것.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불을 안 끄고 나가? 아, 몰라, 바빴어. 그러면 이혼해. 그래, 이혼하자.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막내 아들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올해 16살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로 이혼하는 거야? 동석 씨와 은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현실을 만든다. 두려워하는 것을 자꾸 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혼하자는 말을 습관처럼 쓰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 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처음엔 충격이었던 말이 나중엔 그래서가 됩니다. 둘째, 그 말이 마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혼할 수도 있구나라는 씨앗이 두 사람 마음속에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동석 씨와 은혜 씨는 그날 이후 약속을 했습니다. 싸울 때 절대 이혼이라는 말은 쓰지 않기로.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자꾸 목구멍까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대신 다른 말을 연습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 잠깐 식어야겠어. 이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싸움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이명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 오철수 씨와 결혼한 지 35년. 이명자 씨는 젊은 시절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교대에 합격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시댁 살림을 도맡아야 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크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집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명자 씨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선생님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와 싸우다가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는 선생님이 됐을 거야. 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철수 씨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어봤더니 철수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무기로 삼는 자는 현재도 미래도 잃는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을 한순간의 실패로 규정하는 말입니다. 그 세월 동안 함께 웃었던 일들, 함께 울었던 밤들, 함께 키워낸 아이들, 그 모든 것이 망쳐진 인생의 일부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망쳐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향해 던진 화살은 반드시 자신에게도 꽂힌다. 명자 씨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날 내가 한 말 미안해요. 사실은 당신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였는데 그걸 당신한테 화풀이 했어요. 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당신 혼자 살아. 대구에 사는 권순복 씨와 조영애 씨, 두 사람은 성격이 너무 달랐습니다. 순복 씨는 매우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 영희 씨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사람. 어느 날 두 사람이 여행 계획으로 싸웠습니다. 순복 씨는 일정을 분 단위로 짜왔습니다. 영희 씨는 그냥 가서 느끼는 대로 다니고 싶었습니다. 당신이랑 여행하면 재미없어. 순복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싫다고. 너무 빡빡해. 순복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혼자 가. 나는 안 가. 영애 씨가 받았습니다. 혼자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쪼잔해? 순복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혼자 살아. 그 말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혼자 살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버림은 가장 깊은 상처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는 것은 가장 큰 폭력이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상대를 밀어내는 말을 합니다. 혼자 살아. 꺼져. 없어져. 이 말들은 사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버리려 하는구나. 이 사람에게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권순복 씨와 조영희 씨는 그날 싸움 이후 사흘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영애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사실 혼자 살기 싫어. 그 한마디에 순복 씨가 웃었습니다. 나도. 자, 여기까지 네 가지 말을 들으셨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문제야. 이혼하자.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혼자 살아.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부부는 한 팀입니다. 싸울 때도 우리는 같은 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그 팀을 갈라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다시 안동의 김봉남 씨와 이순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라는 말로 싸운 그날 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고 봉남 씨는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와 물 한 잔을 마시다가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스 한 장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봉남 씨 허리에 붙여줄 파스를 미리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봉남 씨는 그 파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라고 말했던 그 입으로 봉남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 맞아. 40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생각해줬어. 다음 날 아침, 봉남 씨가 밥상 앞에 앉은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순자 씨가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미안해.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남 씨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침묵을 잘 쓰는 것이 더 어렵다. 부부싸움을 어떻게 잘할까 보다 어떻게 빨리 끝낼까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싸움을 끝내는 방법은 먼저 내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말하기 전에 10번 숨을 쉬어라. 만약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100번 숨을 쉬어라. 말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먼저 쉬는 것입니다. 그 숨 안에서 내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싸울 때 하고 싶은 진짜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나는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나는 당신이 내 편이었으면 해.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싸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안동의 복남 씨와 순자 씨, 순천의 정호 씨와 윤미 씨, 공주의 영수 씨와 미경 씨, 부산의 동석 씨와 은혜 씨, 수원의 명자 씨와 철수 씨, 대구의 순복 씨와 영희 씨, 이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이 생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다. 그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것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파스 한 장으로 40년의 미안함을 녹인 순자 씨처럼 나도라는 두 글자로 사흘의 냉전을 끝낸 순복 씨처럼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눈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친절한 말이 겨울석 달을 따뜻하게 한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준 그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의 오늘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